이스라엘 정부 최고위층에서 또다시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젯밤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IDF 중보사령부 사령관인 아비 블루트 소장을 생방송 중에 해임한 것입니다. 게다가 IDF 참모총장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었으며 이 소식이 완전히 뜻밖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4와의 인터뷰에서 카츠는 자신이 다도바르 칼리파 소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으며 그를 승리에 집중하는 지휘관 세대의 일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비 블루트 소장은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원하는 주요 정책 구상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X에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아비 블루트 소장은 대담하고 매우 유능한 장교입니다. 그를 생방송 중에 해임한 것은 또 다른 금지선을 넘는 경멸스러운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국가의 방패입니다. 지휘관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IDF를 정치적 무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 국방장관이자 청백당 대표인 베니 간츠는 X에서 나는 아비 블루트 준장을 거의 30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원칙이 뚜렷하고 단호하며 실용적인 장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IDF 인사 배치 논의를 리쿠드 당내 경선 캠페인의 일부로 만들려는 시도는 국가 안보를 해칩니다. IDF의 정치화는 통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위험입니다. 이스라엘 전 총리이자 야당 대표 나탈리 베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정부가 자국 군인들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IDF를 해체하고 대규모 징집 회피를 보장한 후 10월 7일 정부는 이제 내부에서 IDF를 해체하고 완전한 혼란을 초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IDF 소장 겸 크네셋 의원인 엘라자르 스터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는 안보보다 예비 선거에만 신경 씁니다. 국방부 장관은 모든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카츠는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며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캠페인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생방송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실제로는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고 다시 공개적으로 말을 바꿨잖아요.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동한 거죠? 그래서 이건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국가에도 해롭습니다. 국제 언론을 보는 사람들은 극단적 정착민 폭력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유럽과 북미 뉴스에 자주 나오고 각국 정부도 언급합니다. 외국 대사들도 요르단강 서안 정착민 폭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정착민 폭력의 위협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중구사령부 사령관이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이스라엘군을 지휘하는 사람이 그가 정착민 폭력에 대해 충분히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직위를 떠나게 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착민 폭력이 심각할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대다수 정착민이 아니라 소수의 자경단의 행동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국제적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총리와 국방장관 모두가 말로는 네라고 합니다. 이 불법적 현상을 통제하고 용납해선 안 된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부에게 그런 인상을 주거나 이스라엘 국가를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착민 폭력이라는 그 자체의 문제 외에도 이 이야기를 보면 물론 그 이상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와 군대가 어떻게 뒤섞이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말은 우리는 군대가 정치에 개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왔지만 이런 식의 정치가 군대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세요. 이스라엘과 같은 의회 선거 제도에서는 선거 시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단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크가 적절하게 말했듯이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가장 고통스럽거나 해로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결국 아비 블루트가 여기서 시도한 것은 행정구금을 다시 도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극악무도한 현상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로 여겨지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의지 때문에 그는 국방장관에 의해 자신의 자리에서 해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분대가 치안부대는 아니지만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군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서한지구와 유대, 사마리아에서 군대의 역할이 이스라엘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치안부대처럼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고위장성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는 곧바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나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치적 개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국제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해진 조치는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입장에 해를 끼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은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스라엘 국방군이나 카츠로부터 반발이 있을까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미 이스라엘 국방군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군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국방군 대변인은 중앙사령부 사령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발표는 전혀 없었고 참모총장과도 조율된 바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군에 대한 민간 통제라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이 선출된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한 의견을 내면 군은 따라야 하며 군은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적절한 지휘 체계가 있고 일은 올바르게 진행돼야 합니다. 즉 국방부 장관은 중앙사령부 수장이 자신을 법정에 세워 화가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법정에 세운 것이 의무였다고 볼 수도 있어 이 문제는 매우 기술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계획된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방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보면 그는 패널과 대화하는 인터뷰 중이었고 누군가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물었고 그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큰 화제가 될 거라고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